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희망 보건위크 세 번째 날,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 또 한 번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2.13%. 우리 시청자님도 참 답답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더위에 안 그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시장까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주유소에 고민 털어놓으시면서 그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좀 더운 와중에 더위를 식힐 만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한데 내일 우리 시장 또 단비처럼 좀 반등이 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일단 내 계좌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언제나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종목 상담을 하지 않는 날에도 언제나 열려 있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혹시나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2부는 어떤 분과 상담을 진행하게 될지 지금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에도 상한가를 잡아내신 우리 민경철 파트너님,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무너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84% 정도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월요일에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4% 가까운 변동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하지 않았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이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잠드는 게 아니라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네.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서 이제 어제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 쉽지 않겠구나. 이거 올라가는 척 장대양봉 뽑아놓고 내일 또 3, 4%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공포스러웠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이제 미국 빅테크,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 유럽 지역에서 이제 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감염되면서 일각에서는 여름에 다시 신규 확진자 10만 명, 2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의 중심을 우리 이끌고 있는 큰형님 두 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신규 확진자 증가의 모멘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악재가 사회에선 악재지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에는 긍정적인 투심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한가 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한가 친 종목들의 요즘 트렌드가 무상증자 공시 내고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자마자 이제 수급들 붙여서 연속적으로 상한가 치다가 고가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폭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뭔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긴 좀 그렇지만 급등주, 작정주 형태의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오늘 좀 나타나는 하루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운 좋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무상증자 공시가 뜨고 권리락 일 다음부터 상한가를 친다고 한다면 그 상한가가 풀리고 시가를 이탈할 때는 네, 반드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 우리 업종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는 월요일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이제 노랑톡에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 225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 가격대 구간을 아직까지는 좀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225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제가 자, 이렇게 직전의 저가 우리 710포인트와 그리고 69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월요일에 좀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690포인트 구간 그리고 710포인트 구간이 자,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혹은 부동산과 부채 리스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의 여파에 따라 여기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자, 690과 710포인트 구간에 이탈만 없다면 나스닥과 비트코인과 빅테크 기업들의 뭐 우리가 모르는 돌발 악재,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랑 전쟁이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지속되고 확장되고 중국이 뭐 대만을 또 침공하고 이런 뭔가의 또 다른 악재가 발발하지 않는 한 저는 코스닥 지수의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코스닥 지수의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주에서 2주 정도 짧게 길게는 9월 추석 연휴까지 9월 달 이제 민족의 대명절 있는데 자 그때까지 여기 추세 상단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840에서 880포인트 구간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버텨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수가 반등하는 턴에 더 유리한 가격 조건에 비중을 덜어내고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는 형태의 그런 매매 전략을 7월달, 9월달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시장 이야기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 또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코스피는 2250포인트, 코스닥은 690포인트 선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도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시황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 왔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자세한 시장 분석 더 듣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인데요. 팜스코에 대한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매수는 7,010원에 하셨고요. 비중은 10%인데 자, 팜스코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오늘 2.57% 하락이 나왔고 4,74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장 직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좀 회복한 게 오늘 이 4,740원이라는 가격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000원대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팜스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팜스코 종목이 이제 유가의 상승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정말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평단가가 7,000원이라는 것은 이게 바닥에서 시청자분이 매수를 해서 자, 첫 번째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 내가 발굴되지 않은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공략해서 시세를 노려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세가 분출되고 이게 차익 실현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갈림길에서 조금 추격 매수를 했는데 초기 지지선 대응을 잘 못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평단가 7,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5,000원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략 30-40% 가까이 지금 손실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매도냐, 매수냐, 홀딩이냐, 추가 매수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홀딩 또는
추가 매수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의 수혜주로 동 종목이 자, 저가 4,300원에서 자, 9,500원까지 자, 한두 달 만에 100%의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4월 달이죠. 자,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런 러시아의 그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나서 테마주 형태로 다시 주가가 자, 5,9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9,900원까지 또다시 한 80% 이상 몇 달 만에 또 파바박 치고 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자, 고가를 선을 그어보고 저점을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의 이제 동 주식의 이제 가격이 바닥이냐 고가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저는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 뭐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 혹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은 가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뭐 이제 올라갔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리셋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님은 높은 가격에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신 다음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평단가를 6,000원 초반대 6,200원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자, 4,500원 밑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500원 4,750원 구간 분할 매수해서 1배수 가까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4,500원, 7,000원 나누면 평단가가 5,000원 후반 정도까지 좀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중 10%를 추가 매수 진행하셨을 때 평단가를 6,000원 밑으로 낮추고 1차 목표가 평단에서 6,2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는 과거에 테마주로 부각됐던 그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인데 이 매수타점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중바닥이거든요. 이중바닥. 그래서 이 저점에서 공포스러워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 이중바닥, 삼중바닥 우리 3천이라고 합니다. 3천. 네, 삼중 천정 그리고 삼중 바닥 이렇게 뭐 부르는 이름들이 정말 다양한데 외국에서는 뭐 W자 패턴으로 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바닥에서 첫 번째 바닥보다 정확도가 높은 게 지금의 이중바닥 영역이고요. 만약에 또다시 4,500원 부근에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니까 4,500원 구간에서는 자신 있게 1배수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6,200원 1차 목표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가 이제 실적이 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시총 1,800억 정도, 오늘 3% 정도 빠졌으니까 시총 1,7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자, 대주주가 하림지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곡물 가공품, 돈육 등 배합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자, 왜 하림지주가 대주주로 있는가? 하림지주가 닭고기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비료나 사료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비료 같은 것들을 납품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팜스코의 작년 결산 기준 매출액이 1조 5천억입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재무제표는 정말 준수한 정말 이렇게 건실한 재무제표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2005년도부터 꾸준하게 2,700억, 3,000억, 5,000억, 6,000억, 7,000억, 8,000억, 9,000억, 매출 1조 3,000억, 그리고 1조 5,000억까지 작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 15년 동안 꾸준하게 15년 이상 회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게 맞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데 그 실적이 함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저점까지 빠졌다는 거는 우리가 실적과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팜스코 종목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가가 어제 새벽 시간 장중에 마이너스 10% 무너졌고요. 곡물 가격도 갑자기 선물해서 시장이 막 조정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유가 관련주, 곡물 관련주 다 빠졌는데 그래도 팜스코는 조금밖에 안 빠진 이유가 이 회사의 실적, 그런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사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사료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좋아진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없죠. 2018년도 매출액 1,000억, 작년 매출액 1,000억. 아까 살펴봤던 우리 팜스코 종목은 작년 매출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매출액 15분의 1이에요. 근데 현대사료의 지금의 시가총액 9,500억입니다. 아까 팜스코의 시가총액은 2천억도 안 되는데 시총 1조에 가까운 현대사료의 매출액을 보시면 테마로 올라갔지만 무상증자한다, 액면 분할한다 이런 뭔가의 그런 이슈만으로 올라갔지만 실적에 기반하지 않았는데 유가가 빠진다, 곡물 가격이 빠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종전선언되면서 재건 산업이 시행이 된다 하면은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엄청난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저점이 3,000원이고 여기 고가가 4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1,500% 폭발한 고점에서 이 종목은 어디가 바닥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곡물 관련주를 공략한다 하더라도 뭐 곡물 관련주 선물 떨어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 이런 종목군들이 위험한 거고요. 아까 살펴봤던 팜스코는 네, 우리 삼성전자와 같이 꾸준하게 실적 증가하고 영업이익 내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고 자, 불과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저점까지 빠졌죠. 이거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4,500원 부근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추가 대응하시고 6,200원 와서 수익 실현하면 네, 뭐 이제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응해서 조금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연말까지 좀 기가 보유하는 형태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코 우리 시청자님이 초기 대응에 좀 어려움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간은 매도할 거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홀딩할 것이냐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기로에 서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4,5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평단가를 6,200원 아래로 맞춰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고민으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만나봤고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목소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큐라크. 네, 큐라클이 고민이시고요. 네네. 네, 매수가랑 10%, 비중도 알려주시죠. 10%에다가 네, 26,550원이요. 네, 큐라클 10% 매수를 하셨고 26,550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네, 큐라클 지금 종가가 17,850원이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 그거 그냥 사자마자만 그렇게 내리쬐고 빠져갖고. 네. 그걸 얼른 번제만 되면 얼른 팔고 싶은데 번제는 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올라가면 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일단 본전에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고, 만약에 네. 본전 도달을 못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팔 것인가, 이 부분이 네.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큐라클 종목 이제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혹시? 네? 혹시 신규 상장할 때 이제 공모로 네. 참여해서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아니요, 원래 그게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매수하신 구간이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에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자, 기간 네. 보유를 한다면 이제 평단가 정도까지는 자, 26,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이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주식의 이제 공모 당시 이 신규 상장이 2021년도 7월 달에 됐었는데 그때 7월 달에 이제 IPO 할 때 당시에 이제 공모 가격이 26,8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제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성이 상장되자마자 막 변동을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네. 자 62,400원까지. 자, 우리 뭐 이 주식이 혹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청자님? 아, 그거는 잘 모르고요. 네, 그 TV에서 네, 지금 코야크를 지금 사라고 하길래 네. 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쫓아가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네. 자, 그걸로 사게 됐어요. 네,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가 잘못 물렸다 이거 말씀이시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네. 기술적으로밖에 분석을 못 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회사가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 매출액이 거의 전무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2,500억인데 자 네. 매출액 63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69억 원. 회사가 운영될수록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에요. 왜 적자인 거 하고 봤더니 자 회사가 자 이제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 즉 새로운 뭐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임상 1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뭐 뇌졸중, 대장염, 뭐 제가 발음을 못해가지고 혈관 부종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이제 임상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임상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임상 단계별로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임상 실험할 사람 모집하고 투여해서 이런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임상 2상, 3상 그리고 그 NDA 판매허가 신청 그리고 식약처 허가까지 떨어져야 그래야 이 회사가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은 됐지만 사실 회사가 이 임상을 성공할지 그리고 나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출이 잘 나올지는 좀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 급등주 작전주 형태의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우리 시청자분들 체크하시고요. 이 임상 파이프라인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우리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그 결과 발표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결과 발표 우리가 보고 이거 결과 성공하면 주가가 막 5만 원 갈 거야, 다시 6만 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특정 임상 결과 발표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주가 부양이 오면 시청자분이 26,000원까지 물량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제가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과거 62,000원에서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12,000원 구간입니다. 자, 62,000원에서 12,000원이면 마이너스 몇 프로죠? 80% 정도의 낙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자 80% 정도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26,000원까지 저점 대비 100% 이상의 단기 시세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것이고 자 이때 들어왔던 이 세력들의 그런 평단가가 자 12,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 26,000원에 우리가 좀 매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12,000원 손절 잡고 자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눌러준다면 여기서 반등할 때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6,000원. 시청자분의 이제 평단가가 26,000원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15,000원 부근에서 혹은 조정받을 때 평단가를 낮추면 네 2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수익이 되니까 2만 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덜어내고 남은 비중으로 26,000원까지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분명히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한 10가지 있었는데 그게 임상 1상 성공적인 결과 도출하고 그리고 2상 성공하고 3상 성공하면 정말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임상 1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년 뒤의 이야기고 우리 시청자분이 그냥 너무 물려 있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네, 바닥에서 평단가 관리하신 다음에 2만 원, 26,000원까지 물량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네, 이 뭐 좀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때 그때 좀 진있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시청자님이 이 회사가 임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6,000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익절하고 좀 나오는 전략 취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6,000원 가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과거력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2월 말에서 우리가 4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자,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또한 보름 정도, 또 상승 구간이 또 보름 정도, 또 이렇게 구간이 한 달하고 보름, 그리고 이렇게 조정 구간이 또 한 달하고 보름이라고 봤을 때, 자, 뭐 7월 말에 FOMC 회의가 또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빅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하면서 금리 지금 높은데 또 올려버리면 시장이 한번 또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장의 조정으로 큐라클 종목도 15,0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추가 대응하셔가지고 이 조정 구간이 한 달하고 보름이었던 만큼 자, 바닥을 또다시 한 달하고 보름을 다질지, 그리고 나서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V자로 올라갈지, 즉 V자 반등이 나올지 U커브 형태의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 뭐 대략적으로 기간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청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8월에서 9월 사이요? 네, 이제 뭐 빠르면은 저는 이제 7월에서 9월 정도의 코스닥 지수가 일정 수준의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등까지 노려보고 이제 청산하면은 9월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개별 종목이 자 보시면 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자 보시면 자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다면, 즉 힘을 모아가는 구간, 바닥에서 우리 개인들 물량 털고 세력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좀 평단가를 낮춰가는 그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좀 함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지금 26,000원까지는 와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손절 라인 12,0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15,000원대 정도에 뭐 이렇게 눌러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2만 원 잡아보시고 2차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에 도달하는 수준의 26,000원으로 잡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지금 TYM이고요. 네, TYM 매수를 하셨고, 자 매수가랑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TYM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 2,750원에 비중 10%요. 자, TYM 뭐 농슬라라고도 뭐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자 지금 종가가 2,400원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요게 그 자율주행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뭐 재건주, 그리고 뭐 식량하고도 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고가에 섰지만 그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기간도 지금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버려야 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 해야 할지, 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혹시 아까 방송 처음부터 보셨을까요? 네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팜스코라는 종목이 똑같이 농업, 뭐 비료 이런 쪽으로의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에 위치해 있었던 거 확인하셨나요? 네네. 근데 지금 TYM이라는 이제 농기계 관련주는 아직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했다라기보다는 저는 하방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자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100불 밑으로 꺼졌다가 100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가 다시 잡히면 80불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유가 다시 폭락하면은 자 80불을 위협하냐 60불을 위협하냐 이런 시대가 앞으로 또 오게 될 텐데 이제 곡물 가격 또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물들을 많이 생산해서 한탕 농업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이제 뭐 농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작년에 딸기 가격이 높아지면은 다 딸기 생산해서 그 다음에는 딸기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한다, 곡물 가격 상승한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슈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작물을 많이 해서 이제 곡물의 가격을 뭐 외교적으로든 뭐 생산량을 늘리든 앞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관점에서 자, TYM이라는 종목도 이제 회사가 자, 이제 농업 이런 이제 트랙터 이런 거 만드는데 이제 매출의 대다수가 발생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자, 과거에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1월 달에 터졌죠. 1월 달에 터지고 1,400원에서 3,800원까지 갔는데 그 시작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진 그 시작점의 구간까지 아직 덜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주식이 자, 이제 우하향 추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자, 영원히 이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자, 빠졌다가 추세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또 저점을 깨고 이탈했다가 또 지금 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0원과 2,150원 구간이 이 추세의 하단의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위 가격 2,100원에서 2,15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 평단에서 물량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다시 빠져서 1,800원 정도까지 또 빠지면 여기서 또 반등할 때 재공략하는 형태로 치고 빠지는 전략 좀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로 길게 3개월, 6개월 들고 가는 거는 수백 %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나오고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단기 대응은 2,100원, 2,150원 여기 깨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 도달 시 정리하시고 다시 빠지면 그 추세가 낮아지겠죠. 우하향 추세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그 기간에서 다시 추세 하단 한 1,8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또다시 그때는 이제 목표가가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때 목표가는 자, 2,150원 구간을 목표로 우리 고가에 팔았다가 저가에 샀다가 또 튀어오르면 팔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걸 중장기로 들고 가서 결국에 손실 나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잡아서 올라오면 팔고 하는 형태의 좀 곰처럼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까지의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선 2,100원과 2,150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 주시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저는 비중 조절 그리고 손절했다가 종목 교체하시던가 분하다. 나는 이걸로 또 수익 내고 싶다 하면은 우리 2,100원에서 2,150원을 이탈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점 제 예상으로는 한 1,800원, 1,9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를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YM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추세 상단에 도달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2,100원에서 2,15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물량 일부씩 정리를 해보셨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면 그때 재공략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만나본 TYM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0원에 15%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를 하셨고 25,500원에 15%요. 네네. 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2만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얼마나 더 빠질라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만약에 수익권에 접어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야 할까? 자, 이 부분이 네네.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일단 네네. 평단가가 이제 25,500원 정도면은 지금 한 네네.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손실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손절선 잡아드리는 구간을 좀 이탈했을 때
좀 잘 손절선 대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자본 총계가 2조 정도가 되고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7조에 시가총액 4조 3천억. 그리고 1년 영업이익이 5천억에 기록할 만큼 뭐 삼성그룹의 플랜트, 뭐 공장을 짓는다, 뭐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는다 했을 때 네,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수주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지어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거의 뭐 900 몇 조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들, 혹은 이제 북한 개발한다, 북한의 인프라 간다, 혹은 베트남, 인도 이런 시장에, 중동 시장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현대나 대우나 이런 쪽으로밖에 좀 진출이 안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고유가 국면에서 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벌었거든요. 그 번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텐데, 그 투자를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뭔가 크게 외교적으로 생겨야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크라 재건 사업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국내 플랜트 건설 이런 쪽 종목군들이 테마주로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뭐 연내 중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재무제표 튼실하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너무 건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대응하고자 하시면 19,000원, 그리고 길게 대응하고자 하시면 18,400원 구간, 네,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자,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구간.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별개로 좀 엮일러 세지만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 이제 산맥과 좀 비율을 해서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리막길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데, 자, 가장 사기 좋은 구간은 폭락장이 왔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이고요. 근데 여기서 잡았을 때 단점은 거래량 없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월을 사는 게 아니면 여기 잠깐 올라갔을 때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지점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지점들이 한계점을 돌파한 새로운 슈팅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시세를 누려보고자 한다 하시면 자,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가를 돌파할 때 여기서 이렇게 단기 시세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 있는 거를 쭉 길게 들고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주식이 큰 관점에서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바닥에 있으면 제가 길게 쭉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럴 텐데, 지금의 구간은 19,000원과 18,000원을 이탈한다면, 즉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하방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회사 일단 재무제표 좋고 건실하고 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자,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00원 정도의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에 이 회사가 자,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좀 행보를 했었던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 주요 지지선인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8,400원, 19,000원 구간, 여기를 안 깨야 정상인데 여기 한계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주고, 자, 여기를 또 지지해주는 모습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도 지지를 해줘야 정상인데 이탈한다면 그거는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 운전하고 가서 사고 안 나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운전하고 사고 나면 보험 불러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라는 거는 뭐 세력 이탈이나 아니면 뭐 회사의 뭔가 악재나 그런 선 정보들로 인해서 네, 주가가 이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여기 대응을 좀 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깰 경우에는 손절, 그리고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목표가 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자, 25,000원이기 때문에 한 5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네, 정확하게 24,000원 전략 매도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24,000원까지 5% 정리했다가 5% 정리했다가 5% 정리하시든 2분할로 정리하시든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면 크게 좀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단 전제 조건은 18,400원과 19,000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탈 안 해야 되는데 한다라는 거는
사고 난 거고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24,000원까지 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대형 인프라 수주 등 호재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런 호재성 이슈 나오는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19,000원, 조금 더 본다면 18,400원 구간 깨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가격대 깨지면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손절 대응도 각오를 하셔야겠고요. 자, 따라서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셔라 이렇게 또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예, TV 안녕하세요.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TV 볼륨 다 줄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저 신일전자고요. 네, 매수가가 2,390원이고요. 네. 10%예요. 네, 신일전자 매수를 하셨고 2,390원의 매수가에 10%의 비중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지금 신일전자가 2,215원이어서 우리 시청자님 약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여름 테마주 해가지고 네. 날씨 덥다 그래서 그를 매매를 했는데 목표가가 어느 네. 정도까지나 가야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예, 예.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네, 이거 계절주 관점에서 공략하신 걸로 방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우리 계절주라는 게 여름에 부각될 종목을 여름에 사면 안 되고요. 예, 예.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 겨울에 부각될 종목들을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팔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배당주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배당을 해준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배당을 받으려고 연말이 돼서야 그 주식들을 매수를 해요. 근데 그러면 늦습니다. 물립니다. 그런데 자, 여름부터 추석 연휴 전부터 내가 연말에 배당을 받을 거야 하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연말에 주식으로도 수익을 내고 배당으로도 수익을 내시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름 테마 주면 겨울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다음부터는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이 회사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올해 1월달, 2월달 이 회사 주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올 여름 다가오니까 5월달 날씨 더워지니까 주가가 2,400원까지. 자, 여기 저점이 1,800원인데 2,400원까지 30%가 거의 10년치 은행이자의 상승이 겨울부터 여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여름에만 이랬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도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1월달 저점이 1,800원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7월 여름까지 자 2,900원까지 올라옵니다. 1,800원에서 2,900원까지 50%가 올랐거든요. 1년에 적금 들어봤자 3%인데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는 것만 잘해도 50%가 작년 기준으로 수익이 났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20-30%가 수익이 났고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자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뭔가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가가 1,900원에서 1,100원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2,5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자 1,900원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그리고 1,100원 기준으로는 120% 이상의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를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이렇게 차트를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 자, 1월달 저점 1,300원, 5월달 고가 2,800원. 그러면 겨울 끝날 때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가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도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겨울 시작할 때 저점 1,400원, 그리고 이제 막 더워져가지고 여름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의 고점이 1,800원, 1,900원이기 때문에 자,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겨울에 샀다가 여름에 팔면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거 차트 돌려보면은 계속 이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주 잘 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봐요. 미래를 예측해서 여름 테마주 지금 부각되니까 남들 좋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그 폭탄 돌리기 고점에서 하는 거 물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바닥에서 내가 여름에 팔아야지라고 이렇게 신일전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종목이고, 자, 지금의 구간은 자, 2,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여기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왔을 때 그냥 본전이라도 잘 이제 챙기고 나와서 원금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자, 본전 정도에서 탈출하시고 그리고 내년 겨울이 끝날 때쯤에 그때 저점에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일전자가 이제 선풍기에 관련된 매출액이 50%에서 지금 42%까지 줄어들었고 일반 가전 매출액이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36%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매출액의 대다수가 뭐에서 나오죠? 선풍기에서 나오고, 선풍기는 여름철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여름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근 5년 동안, 그리고 근 5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자, 2018년도에도 자, 1월달 저점 1,300원, 고가 1,9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자, 겨울 끝날 때 1,800원에서 2,300원, 2,400원까지. 자, 2016년도에도 1,000원에서 여름 다가오니까 더워지니까 100%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종목 특성이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는 종목인데 여름에 잘못 샀다가 자칫하다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겨울까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 정리하시거나 2,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가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차트상 보시면 자,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몸통보다는 올라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허리 위쪽에 구간에 좀 위치해 있어서 자, 저점 영역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점 영역대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주식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선풍기를 많이 팔고 가전제품 많이 팔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돈을 벌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자, 2,00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저는 본전 오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자, 계절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름 테마주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고 또 겨울 테마주는 여름에 사서 겨울에 파셔야 한다. 자, 아주 중요한 팁 주셨습니다. 자, 2,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하셨다가 본전에서 청산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하지만 만약에 2,000원마저 이탈을 해준다면 자, 손절을 하시고 더 시세가 크게 나올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정말 오늘도 성심성의껏 한 종목 한 종목 그리고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종목 소중하게 다뤄주시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 이렇게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종목 고민도 허투루 해주시지 않는 자, 이런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자,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 좀 마무리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언제 사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상한가 잡았고 앞으로도 잡아드릴 거니까 노랑통 함께 하셔서 같이 좀 도움 받으시고 수익과 행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과 행복 챙겨가셔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좋네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과 행복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